안녕하세요. 안경입니다. 맞춤형 화장품 조제관리사 시험 대비를 위한 특별시험 객관식 문제풀이 21번부터 30번 문항까지 진행하겠습니다. 자, 21번입니다. UVB를 사람의 피부에 조사한 후 16시간에서 24시간의 범위 내에 조사 영역의 전 영역의 홍반을 나타낼 수 있는 최소한의 자외선 조사량을 뭐라고 한다? 네, 최소 홍반량이라고 한다 인데요. 이러한 최소 홍반량뿐만 아니라 최소 지속형 즉시 흑화량, 자외선 차단지수, 자외선 A 차단지수 이런 거에 대한 의미를 정확하게 파악을 해야 합니다. 자, 자외선 차단 기능성 화장품에서 나와 있는 내용들이고요. 일단 우리가 많이 사용하는 용어들이잖아요. 자외선 차단 지수라고 하는 SPF는 UVB를 차단하는 제품의 차단 효과를 나타내는 지수입니다. 자, 정확하게 그 의미를 살펴본다면 제품이 무도포 부위에 무도포했을 때 그런 부위에 최소 홍반량 분의 제품 도포 부위의 최소 홍반량 이다라고 자외선 차단 지수를 정의를 합니다. 그러면 최소 홍반량이 뭔데요? 좀 전에 문제가 나왔던 부분이고 UVB를 사람의 피부에 조사한 후 몇 시간? 16시간에서 24시간의 범위 내에서 전 영역에 걸쳐서 홍반을 나타낼 수 있는 최소한의 자외선 조사량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자외선 A 차단 등급 PA 지수죠. 이거는 UVA 차단 효과의 정도를 나타내는 지수고요. 정확하게 피험자의 자외선 A 차단 지수라고 하는 것은 제품을 도포하지 않은 부위에 무도포 부위에 최소 지속형 즉시 흑화량 분의 제품을 도포한 부위에 최소 지속형 즉시 흑화량입니다. 그러면 최소 지속형 즉시 흑화량에 대한 이해를 하셔야 되겠죠. UVA를 사람의 피부에 조사한 후에 자 16시간에서 24시간이 아니고요. 최소 지속형 즉시 흑화량이라고 하는 것은 2시간에서 24시간의 범위 내에 조사 영역에 희미한 흑화가 인식되는 최소한의 자외선 조사량이다 라고 정의를 하고 각각의 이러한 의미를 갖고 자외선 A 차단 지수를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영유아 또는 어린이가 사용할 수 있는 화장품임을 표시 광고하는 제품의 안전성 자료로 옳지 않은 것은 하고 물었는데요. 요거는 답을 찾는 것 외에 이러한 내용이 뭔지를 정확하게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요. 일단 영유아 어린이용 화장품 안전성 자료에 대한 이해를 하시려면 누가 화장품 책임 판매업자가 영유아 어린이용 화장품이라고 표시 광고하는 그런 화장품에 대해서 안전성 자료를 반드시 작성 보관해야 되는 의무사항이 있는데요. 이걸 언제까지 보관을 해야 된다? 사용기한이 만료되는 날로부터 1년, 제조일로부터 3년간 작성 보관해야 합니다. 수입 화장품의 경우에는 제조일 대신에 통관일이 기준이 되겠고요. 개봉 후 사용기간을 표시하는 경우에 한해서 왜냐하면 개봉 후 사용기간이라고 하는 것은 개봉 후 6개월 이라고 했을 때는 10년 전에 만들었다 그러면은 이거 알 수가 없는 거잖아요. 안전성이 보장이 안 되는 거잖아요. 안전성이 보장이 안 되니까 반드시 제조 연월일을 병행 표기해야 되는 게 맞는 거고요. 그때에는 제조일로부터 3년간 이러한 안전성 자료를 작성 보관해야 한다라고 먼저 정리를 해주시고요. 그러면 안전성 자료가 뭔데? 라고 하면 일단 제품 및 제조 방법에 대한 설명 자료입니다. 즉 제품에 대한 설명 자료, 제조 방법에 대한 설명 자료, 화장품의 안전성 평가 자료, 제품의 효능 효과에 대한 증명 자료가 바로 보관해서 작성 보관해야 되는 안전성 자료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제품 및 제조 방법에 대한 설명 자료로서 예시되는 것은 뭐냐? 제조관리 기준서 4본, 제품 표준서 4본, 수입관리 기록서 4본입니다. 자, 화장품의 안전성 평가 자료에 대한 것은 제품의 안전성 평가 보고서, 사용 후 이상 사례 정보의 수집 검토 평가 및 조치 관련된 자료들을 포함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제품의 효능 효과에 대한 증명 자료는 제품의 효능 효과를 증명할 수 있는 실증 자료를 의미한다라고 정리해 주시면 됩니다. 자, 립스틱을 제조할 때 다음 중 사용할 수 있는 색소는 전부 타르 색소에 해당하고 있는데요. 립스틱이라고 하는 것은 입 주위에
해당 입술에 사용할 수 있는 그러한 색소여야 되겠고요. 자, 색소는 사용 제한 원료 중에 하나죠. 그랬을 때 자, 제한 사항들을 정리를 해주셔야 되는데요. 일단 요것만 정리를 해놓았습니다. 다른 제한 사항들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적색 2호와 적색 102호는 영유아용 어린이용 제품에 사용이 안 되는 타르 색소입니다. 그러니까 립스틱에는 사용할 수 있겠죠, 반대로. 자, 그 다음에 화장 비누에만 사용할 수 있는 타르 색소가 규정이 되어 있는데요. 피그먼트 적색 5호, 피그먼트 자색 23호, 피그먼트 녹색 7호, 이렇게 이 세 가지는 화장 비누에만 사용할 수 있는 타르 색소다라고 정리해 주시면 됩니다. 자, 24번입니다. 화장품 제조 시에 사용할 수 없는 성분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은 이라고 했는데요. 요거는 조금 헷갈릴 수 있는 부분이라 좀 정리를 해주시면 되고요. 붕사와 붕산이 조금 헷갈리시잖아요. 붕사는 사용할 수 있는 원료예요. 다만 사용 제한 사항이 있는 거고요. 붕사는 사용할 수 없는 원료입니다. 자, 이 성분 정확하게 이해해서 비교해서 암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25번입니다. 제조부서 책임자는 적절한 위생관리 기준 및 절차를 마련하고 화장품 제조소 내의 모든 직원이 위생관리 기준 및 절차를 준수할 수 있도록 교육 훈련을 해야 한다. 다음 중 위생관리 기준 및 절차의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해설서에 나와 있는 조금 상세한 내용이 문제가 나왔는데요. 조금만 생각해 보시면 상식적으로 풀 수 있는 문항일 수 있습니다. 자, 작업 시의 복장, 직원의 건강 상태 확인, 또 직원에 의한 제품의 오염 방지에 관한 사항, 직원의 손 씻는 방법, 직원의 근무 태도. 지금 이거는 위생관리에 대한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직원의 근무 태도는 이와 조금 관련이 적을 수 있겠죠. 그런 식으로 상식적으로 풀 수 있는 문제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정리를 해놨습니다. 직원의 위생관리 기준의 세부 사항으로는요. 직원의 작업 시 복장, 건강 상태 확인, 제품 오염 방지에 관한 사항, 손 씻는 방법, 그 다음에 직원의 작업 중 주의사항, 위생관리 기준하고 연결이 되겠죠. 방문객 및 교육 훈련을 받지 않은 직원의 위생관리까지 이러한 직원의 위생관리 기준을 세부 사항으로 정해 놓아야 합니다. 자, 우수 화장품 제조 및 품질관리 기준에서는 방문객은 원칙적으로 제조하는 곳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영업상의 이유라든가 신입사원 교육 같은 경우에 그런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그 직원이 들어갈 수 있겠죠. 그럴 때는 반드시 교육 훈련을 받게끔 하고 또 대동을 해야 합니다. 직원과 함께 가야 한다는 것도 나름 정리를 해 주십시오. 자, 26번입니다. 화장품 성분 중에서 자외선을 산란시키는 무기계 자외선 차단제를 물어봤습니다. 자, 자외선 차단제라고 하는 것은 무기계와 유기계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고요. 무기계는 지금처럼 자외선을 산란시키는 것을 얘기하는 거고 대표적으로 뭘 들 수가 있나요?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징크 옥사이드와 티타늄 디옥사이드를 들 수가 있겠죠. 나머지는 모두 유기계 자외선 차단제고 자외선을 흡수하는 역할을 해서 자외선 차단 효과를 나타낸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답은 4번입니다. 27번입니다. 작업장에서 소독에 사용되는 소독제 선택 시에 고려할 조건으로 옳은 것입니다. 틀린 게 왜 틀렸는지를 아셔야 됩니다. 자, 살균하고자 하는 대상물에 대한 영향이 없어야 된다.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작업장에서 소독을 하는 데 있어서 설비라든가 어떤 기구들을 소독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설비나 기구가 소독하는데 소독제에 녹아버린다. 그러면 안 되겠죠. 그래서 그러한 영향이 없어야 한다는 의미가 바로 이것입니다. 옳은 얘기가 되겠죠. 두 번째, 취급 방법이 복잡해야 된다? 복잡하면 안 되겠죠. 모든 사람이 다 사용을 해야 하니까. 자, 특정한 균에 대해서 항균능이 우수해야 한다. 항균능이 우수해야 한다는 맞는 얘기지만 특정한 균이 아니라 모든 균에 대해서 99.9% 항균이 이루어져야 하니까 특정한 균 때문에 이거는 틀린 문항입니다. 향기로운 냄새가 나야 한다? 소독제의 조건으로서 부적합하겠죠? 내성균의 출현 빈도가 높아야 한다. 내성을 갖는다?
뭔가 소독제에 내성을 갖는다는 얘기는 소독 효과가 없다는 얘기인 거고, 이러한 작업장에서 소독에 사용되는 소독제는 그래서 내성균이 출현하지 않도록 정기적으로 바꿔줍니다. 이렇게 정리를 해주셔야 됩니다. 자, 28번입니다. 액성을 산성, 알칼리성 또는 중성으로 나타낸 것은 따로 규정이 없는 한 리트머스지를 써서 검사를 하며 액성을 구체적으로 표시할 때는 pH 값을 사용한다. 다음 중 미산성의 pH로 적당한 것은 하고 물었는데요. 요거는 따로 정리를 해주셔야 됩니다. 자, pH 범위는요, 기능성 화장품 기준 및 시험 방법에서 규정을 해놓았고요. 딱 요렇게 한다. 따로 규정하지 않는 한 리트머스 시험지로서 하고, 미산성, 약산성, 강산성, 미알칼리성, 약알칼리성, 강알칼리성을 이렇게 규정을 해놨습니다. pH라고 하는 것은 7.0이 딱 중성이죠. 그러면 pH가 7.0보다 낮다 그러면 산성이 되고, pH가 7.0보다 높다라고 하면 알칼리성이 되는데, 미산성은 그거보다 아주 약한 정도, 그 다음은 약산성, 그 다음에 아주 강한 산성,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는데요. 그러니까 pH가 낮아지면 낮아질수록 미산성에서 강산성으로 간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pH가 7.0에서 점점 커진다 그러면 미알칼리성, 약알칼리성, 강알칼리성으로 보시면 되고, 이걸로 구체적인 숫자로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기능성 화장품 기준 및 시험 방법 일반 시험법에서 규정하는 실온과 상온에 대한 온도로 옳은 것은, 자, 실온과 상온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많이 사용되는 용어잖아요. 요거에 대한 구체적인 정의가 뭐냐라고 정리를 해주시는데, 조금 더 정리를 해놓았습니다. 실온이라고 하는 것은 1도에서 30도씨를 얘기하고요. 상온은 15도에서 25도씨입니다. 그래서 표준 온도는 그거의 딱 중간인 20도씨라고 보시면 되고요. 미온이다 그러면 높은 온도가 되겠죠, 상온보다는. 그러니까 30도에서 40도씨로 정의를 해놓고요. 냉소다 그러면 냉한 장소니까 1도에서 15도씨 이하의 곳을 냉소라고 얘기를 하고요. 냉수는 10도씨 이하의 물입니다. 냉침은 15도에서 25도씨 를 얘기를 하고요. 온침은 35도에서 45도씨를 의미합니다. 정확하게 요거 정도는 이해해 주시고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30번 문항입니다. 유통화장품 안전관리 시험 방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납에 대한 원자 흡광 강도법에 대한 설명으로 적당하지 않은 것은 이라고 얘기를 했고요. 유통화장품 안전관리 기준에서는 비의도적으로 유래된 물질의 검출 허용 한도를 정해놓고 있고요. 납에 대한 시험으로서 시험 방법을 또 규정을 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원자 흡광 강도법인 AAS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거에 대한 이 정확한 이해를 바탕으로 해야 되는 문제였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문항에 속했습니다. 자, 답은 4번인데요. 요거를 좀 조작 조건을 정리를 해놓았습니다. 참고해서 보시면 됩니다. 납 AAS 조작 조건은 사용 가스가 있는데 그거는 가연성 가스와 지연성 가스로 나뉠 수가 있고, 각각 가연성 가스에 속하는 거는 아세틸렌 또는 수소가 되겠고요. 지연성 가스에는 공기가 됩니다. 자, 램프는 납 중공 음극 램프를 사용을 하고 파장은 283.3 나노미터입니다. 조금 어려운 문항이었습니다. 자, 30번까지 문제풀이 진행했고요. 화이팅입니다. 구독, 좋아요 잊지 말고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